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좀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미리 질문 내용을 드려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했으니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4개의 질문 사항이 있고요. 5번째는 이제 우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소견을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민사회에서 우리 갖추어야 할 어떤 한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들의 어떤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 미국의 이민 역사, 한인들의 이민들은 제가 추구해 볼 때 대략적으로 어느 나라든 이민이 가면은 못 사는 형태 저소득층에서 먼저 가는데 우리 미국과 이 모든 한국 사회의 형태를 볼 때 미국의 이민 역사는 독립투사들이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의 노동자도 일부가 있었지만 항시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독일에서 MAN 회사에 디젤 엔진 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광부로 간다든가 간호원으로 갈 때 광부의 노동자보다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 상당히 못 살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 취업을 갔든가 이민을 갔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MIN에 가면 30명 모집하는데 전국에서 1000여 명 이상이 넘어와서 경쟁적으로 거기에 외국으로 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두뇌를 가진 이민자들이 우리 현재까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세 이민자들이 노력해서 1.5세, 2세들은 상당한 수준의 이민 사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어차피 1세들이 확고한 국가관념이 있기 때문에 1세들이 회장이 되고 시간과 여유가 많으니까 되고 1.5세들은 자기네들도 시간이 없는 것을 그네들의 두뇌를 이용해서 여러 방면으로 한인회에 참여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민 1세들은 하루에 10시간을 소모할 수 있지만 1.5세나 2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1시간씩만이라도 우리가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같이 어우르는 한인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동포사회의 한인의 문제점 중에서 한인회는 일부의 한인회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휴스턴 한인회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세대 이동이라든지 한일회 간 건립이라든지 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어떤 위기를 또 같이 잘 극복했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하여간 여전히 우리 동포사에서는 그냥 일부만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그런 현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다 참여하는 그런 한일회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 또 어떤 뭐가 또 필요한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도 여기에 나온 배경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 10년, 20년 일부만이 관여해서 내막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오다 보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한인회가 욕먹지 않고 화합되는 그런 자리를 진짜 만들고 싶어서 제가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다음 차기에는 훌륭한 인물들의 경쟁이 되고 싶었는데 이번 경선은 저의 뜻과 이도가 맞지 않고 편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싸우려고 해서 제가 한인회장이 되면은 충분한 이런 것이 반영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민 1.5세, 2세들을 우리 1세들이 잘 키워놨어요.
법률, 정치 여러 방면으로 잘 키워놨어요. 그거를 1.5세들을 우리가 그 1.5세가 하면 회장이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1.5세들은 그 시간이 없고 그래서 딱 2명 회장, 부회장이 하는데 부회장이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부회장이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1세들은 시간 여유가 있고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 한인을 이끌어가고 1.5세 2세들을 그 좋은 실력들을 잘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꼭 무슨 감투를 썼다 이거보다.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일 좋은 얘기를 들었듯이 한인회가 뭘 해줬냐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에서 저도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인회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제가 한인회장이 되면 수시로 저한테건 우리 그 전화 받는 분한테 연락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간호원입니다. 내가 동포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술자입니다. 나는 동포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수시로 내가 뭘 도울까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메카닉 할 줄 압니다. 그럼 한인회에서 메카닉 누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안한 사람이라든가 갑자기 진짜 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도우면 진짜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처음서부터 나올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인권 문제에서 한인의 역할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최근에 그 성희롱 문제라든지 예. 성추행 예. 이런 거에서 신문사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막 수십 통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실명을 공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적어서 해서 그걸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 단체에서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인권 단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큰 문제죠. 예, 그래서 꼭 한인의 여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성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 또 아니면 또 인권 이런 문제들을 활동하고 또 역할과 어떤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고 이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의문이지만 노력을 하는데 첫째 인권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한테 백인한테 우리가 허투를 당했다 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분하고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우리가 꼭 미국에서는 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먼저 들어봐서 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간호원입니다. 나는 법률 회사에 일합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 수시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우리가 그런 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제 법적인 문제는 미국에서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방면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100%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한 대화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도 있고 한국 내 사회에서도 있고 이민 사회에서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한인은 중간 입장에 서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분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적극 도와야죠. 돕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인회 자체가 평을 하면 한인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을 저하고 예를 들어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했다면 그 비즈니스가 실제 그런 단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상당한 피해도 오고 성공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피해뿐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수시로 그 한인회가 문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예. 채널을 잘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예, 자, 예. 네 번째, 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이민사에서 언어 장벽은 예. 항상 문제거리 되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언어 불편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한인의 만약에 지원 방안이 있다면, 그럼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라는 거는 영어하고 한국어하고는 상당히 그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그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바고, 요즘 1.5세 2세들은 거의 불편이 없지만 우리 1세대들은 특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말이 영어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걸 느끼고 저 자신이 느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우리 한인의 건물이 있고 여러 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거는 보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유창하게 영어도 하고 유창하게 한국말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휴스턴 시와 같은 그 연락망을 하면 그분의 월급은 휴스턴 시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인의 소규모의 렌트만 내면 이 한인회도 살아가고 이민자들도 다 좋고 이런 걸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도 아주 키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번 후보 경선을 통해서 예. 동포사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예, 근데 예, 좋은 현상은 예. 많은 동포들이 예. 관심도 갖고 참여를 예. 하는 어떤 예. 그런 것에 좋은 면이 있고, 예. 좀 나쁜 현상은 예. 이게 좀 둘러 갈라지는 예.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마치고 예. 앞으로 그 한인사회가 예. 다시 단합하고 예. 어떤 다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방향을 혹시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지. 예. 예.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예. 제가 어제 그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첫째 그 모임 자체가 그 이번에 그보다 제가 출마하게 된 동기에서 그걸 먼저 포인트를 잡으면, 그 출마하게 된 동기가 저는 욕먹는 한인 사회가 계속 10년 20년 이뤄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능한 한인 회장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진짜 한번 그 솔선수범으로 한번 해서 만약에 욕먹던 한인회가 진짜 좋은 한인회로 평을 받으면 다음 차기에는 휴스턴에 실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력 있다고 해서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인회장 자리가 뭐 대통령 자리가 시험 봐서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으면 좋지만 마인드가 첫째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그 실력 있고 마인드가 좋은 분들이 경쟁을 하게끔 제가 마중물 쉽게 얘기하면 주춤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는 이미 저 단독으로 됐어야 될 자리를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경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법정적인 싸움까지 갈 수 있지만 제가 그건 길은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선으로 하겠다 이래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밀고 나오는 사이에 저한테는 오히려 그 전화위복으로 상당히 좋은 선대위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제가 만약에 저 한인회장이 단독으로 그렇게 돼버렸으면 중간에서 브레이크 거면 정말 제가 그 감당해 나가기 힘들 거라고 다들 추측을 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좋고 경험 있는 그 선관위원들이 막 적극 나서니까 여기는 이제 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래 해서 어제 결국 이제 돌아가서 어제 모임을 제가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윤건치 씨하고 기호 1번 곽정환이 하고 성관위원장님이 솔직한 얘기로 결단력이 없어서 경선으로 안 갈 걸 경선으로 지금 계속 끌고 있어요. 있는데 성관위원장님은 자기대로 그 고심을 해가지고 뭘 제안했냐 하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선거까지 가지 말고 당신하고 기호 2번하고 1호하고 같이 화합해서 서로 헐뜯는 한인 사회가 안 되고 잘 맞춰 나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고 해서 서로 악수를 해서 좋은 뜻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걸 답을 4시까지 달라 했는데 결국 기호 2번에서는 저는 좋은데 저 주위 사람들이 안 합니다. 노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그건 억셉트가 안 되고 경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내막까지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가 화합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첫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윤건치 2호 후보하고 저하고 누차 만날 때마다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그 윤건치 후보께서 우리 페어플레이하고 서로 누가 지더라도 서로 같이 갑시다.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다면은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고 만약 2호가 제가 당선이 된다면 2호도 그걸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다 뭐 짐작하는 분은 있겠지만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 2호 분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2호 분이 잘 극복하시고 서로 저하고 내가 당선되든 그분이 당선되든 우리 서로 악수한 대로 잘 화합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한인 동포들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부회장님 그 전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여기 많이 부족하지만은 처음에 이 한인회를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재능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화합하고 해가지고 한인회가 발전시키는 게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두 번째는 한인회가 조금 서로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 이 세 번째 질문에 있는 건데 우리 한인 이민으로 와서 살면서 많이 아프신 분들 많고 힘드신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오면서 보면서 한인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한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을 활용하면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도 안 돼도 매번은 부탁할 수 없지만은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네가 조금 도와주려면은 자녀분들이 안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우리 한인회가 그러면 충분히 멀리 더욱더 좋은 한인회가 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4가지를 할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소견이나 동포 여러분들한테 전할 말씀, 메시지 있으면 그때 하시면 돼요. 예. 자, 첫 번째, 자, 이민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한인의 역할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한인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한인 회장은 이 한인회를 한인 동포 사회를 대표해 갖고 네. 주류 사회에 나가서 이야기도 해야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 점을 추궁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면 한인 동포 사회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책임을 맡으려고 지금 이 부부에 나섰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동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청할 때가 많으니까 네. 우선 동포들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또 동포들의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야 그 미리 그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네. 지금 한인회에서 사실 역부족이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는데 동포들이 더 같이 모여서 네. 같이 참여하면 그 문제가 점점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두 번째, 동포 사회의 그 한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한인회는 일부의 한인회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휴스턴 한인회는 뭐 회관도 건립을 했고 또 세대 이동이라는 어떤 그런 큰 과업도 이루셨고 또 그 재난이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동포사에서는 일부만의 한인회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휴스턴 한인회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나 어떤 필요한 부분,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인회 큰 단체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약 4년 전에 한인회, 한인학교, KCC가 합쳐서 통합 한인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참여도가 벌써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10사람한테 한인회에서 뭘 해야 하는가 물어보면 10가지 다른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동포들이 한인회에서 기대하는 점도 많고, 그래서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도 많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인회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온 게 사실이고,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한인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10가지를 잘하면 한두 가지 잘못하는 일도 있죠. 그 한두 가지 잘못하는 일을 꼬집어서 굉장히 보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인회에 참여하고자 하던 사람들도 나 거기 골치 아파서 못 가. 너무 시끄러운데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그 참여도가 그것 때문에 많이 저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나쁜 뉴스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동포 여러분들이 좋은 뉴스를 찾아서 신문사에서도 또 지금 한인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나, 뭘 하고 있나 그런 걸 많이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 참여를 하고 동포들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한인회에 더 참여를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엔 Scott, you want to add anything? No, you 이렇게. 자, 다음엔 인권 문제에서 그 한인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라든지 성추행 이런 의혹에 대해서 피의자들이 신문사에 많은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명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을 했었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해결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인권단체가 없다는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여성 어떤 그런 그 뭐 인권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권익, 우리 또 한인사회 또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활동과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통합 한인회가 시작할 적에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 중에서 그 카운슬링하는
그런 분도 찾아서 도움을 청했고 또 한동안은 한 2년여 동안 우리 한인회관에서 유명실 씨라고 카운슬링 하는 분이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을 도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통 한쪽 얘기만 듣고 잘못 돕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런 카운슬링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실 씨는 지금 어디를 떠나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인권 문제나 폭행 문제, 가정 문제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스프링 브랜치 패밀리 디벨롭먼트 센터나 메모리얼 에리아 미니스트리즈 또 캐톨릭 체리티즈 셀베이션 아미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민 사회에서는 또 언어 장벽의 문제가 아주 그냥 어려움으로 많이 있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언어 불편한 그런 우리 동포들에게 어떤 그런 한인의 어떤 지원 방안이나 뭐 이런 게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동포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인회에서는 한 20여 년 동안 탁순덕 박사가 사무실에서 볼런티어 자원봉사자로 일을 해왔어요. 그래 아무나 오면 뭐 그게 운전면허증이든지 메디케이드나 레드카드 뭐 그런 모든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휴스턴 시민권자 협회 신현자 씨가 주동이 돼서 시민권 획득 또 유권자 등록 또 투표소에 가서 번역 또 모시고 가는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께서 그걸 아시고 언제나 한인회관에 오셔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지금 시민권자 협회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도와드리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은 또 근처에 있는 사회사업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뭐 메모리얼 에리아 미니스트리즈 등가 스프링 브랜치 패밀리 디벨롭먼트 센터나 그런 데 소개를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후보 경선을 통해서 동포 사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좋은 현상은 이렇게 뭐 많은 동포들이 관심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또 나쁜 현상은 또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마치고 앞으로 한인 사회의 단합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비전이 있어? 제일 좋은 거는 저 생각에서는 한인회에서 뭐 액티비티 아니면 계속 사람들 나오게 같이 I don't know just game night or something, right?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인회에서 보통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컨테스트 같은 거 김치 볶음밥 제일 잘하는 사람 쿡오프 하지만 그딴 거 하면 그래도 천천히 그래도 사람들 모이는 게 저 생각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를 많이 예.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경선이라고 해서 난 처음에 경선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에 나왔고 그 경선으로서 한인 동포 사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걸
굉장히 꿈꾸었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나쁜 점들도 많이 발견이 돼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곽정환 후보와 나는 개인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느 정도 친분을 유지하자. 그렇지만 우리 선거는 힘껏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또 이 여러 가지 감정은 지금 선거 열에 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식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카디 정이 얘기하는 대로 스카디 정은 사실 KD 로타리 클럽에 있으면서 이 큰 모임들을 많이 주선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5만 불 정도의 순이익을 남겨서 한 두세 가지 행사를 해서 그래서 그 순이익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또 자선기관들에 나눠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카디가 같이 우리가 일을 하면 한인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 있고 또 펀드레이징 또 동포들이 신나는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한인회관에서 행사하는 게 굉장히 저조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인회관만이 아니라 어느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그동안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조금씩 그 활동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부회장님도 할 수 있어요? 네, 먼저 회장님 먼저 하시고 돼요. 먼저 얘기하지 그래. 먼저 하세요. 제가 외치는 구호는 화목입니다. 한국선 의뢰 파이팅 하는데 저는 화목을 외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미국 전역에서 유일한 통합 한인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성공의 예인데 지금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에서 한인회, 농악단, 제양군인회, 평통자문회, 한인학교, 문화원 등등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인회 회장으로서 이 모든 단체들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같이 격려하면서 우리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공약을 많이 하는데 공약은 이룰 수 있는 거라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여러 가지 활동 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일부터 시작하고 1.5세 2세들과 같이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해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만이 아니라 주류 사회하고 같이 일하면서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한인회가 돼서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이나 그랜트 같은 걸 받아서 한인 동포 사회와 한인회의 그 기반을 더 굳게 할 그런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노력 제일 열심히 할 거는 1.5하고 2.5 제너레이션을 한인회로 들어오는 거. 지금 그게 없어요. 갖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인회가 휴스턴에서 퍼지고 크게 나가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펀레이징, 돈을 벌어야지, 돈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 펀레이징에서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저는 갖고 우리 팀이 저 생각에서는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한인회를 많이 올려줄 거예요.
오케이. That's it. 예, 예, 감사합니다. 예.